겨울에 이 책들 안 읽으면 유죄. 겨울이 오면 또 이상하게 겨울 문장들이 읽고 싶어지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작정하고 겨울 책들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소설부터 에세이까지 모두 8권. 창공기 속 빛나는 문장들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럼 첫 번째 책은 바로, 많이들 이 책을 베스트로 꼽으실 것 같아요. 설국.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 밤의 밑바닥이 하얘졌다. 겨울 되면 이상하게 저는 이 문장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입부 중 하나, 노벨문학상 수상작 설국이죠. 저도 처음 하는 이 문장 하나랑 노벨문학상 수상작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책을 펼쳤는데요. 막상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서울대 필독서, 청소년 권장도서라고 해서 점잖은 작품인 줄 알았는데 이거 아주 지독한 연애소설이에요. 그것도 정말 나쁜 남자가 나오는 소설입니다. 주인공은 이제 부모님 유산으로 먹고 사는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하는 일도 없어요. 서자식이 있는데도 시골 온천마을 게이샤에게 푹 빠지죠. 이제 그 게이샤는 주인공에게 몸과 마음을 다 주지만 주인공은 그녀를 책임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당신은 좋은 여자야 라는 말만 던지고 그녀에게 상처만 주죠. 이 소설이 오묘한 게 남자 주인공은 정말 답답한데 겨울에 대한 묘사는 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이쿠처럼 짧고 아름다운 묘사들. 읽고 있으면 정말 눈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풍경이 글자 밖으로 흘러나와요. 그래서 스토리는 속물적이고 현실적인데 배경은 너무 몽환적이고 고요합니다. 이 현실과 비현실의 부조화가 설국을 더 매력적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 겨울 가장 완벽한 겨울의 풍경을 한번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나쁜 남자에게 화가 날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면 올겨울 설국을 한번 만나보세요. 두 번째 책은 이 책도 많이들 꼽으실 것 같아요.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 앞에 설국의 눈은 고요하고 아름다웠다며 이번 소설 속 눈은 압도적이고 심지어 아픕니다. 원래 한강 작가님 책이 읽고 나면 좀 아프잖아요. 소설 속 주인공은 40대 여잔데요. 그녀는 소설 초반부터 죽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고를 당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녀가 자신의 제주도 집에 가서 앵무새에게 먹이를 좀 주라는 부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폭설을 뚫고 제주도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거기에서 친구의 가족사, 제주의 4.3 사건이라는 비극을 마주하게 되죠. 이 작품 속에서 눈은 단순한 풍경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작가가 눈을 거대한 팝콘 기계가 허공에서 미친 듯이 돌리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눈송이가 그렇게 솟구쳐 오르는 모습 아래 70년 전의 비명과 상처가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솔직히 한강 작가님 책은 늘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문장은 아름다운데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참 아프죠. 특히 절멸이 목적이었다는 그 참혹한 진실을 따라가다 보면 책장을 넘기는 손까지 떨릴 지경이에요. 하지만 작가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죽음에서 삶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 썼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며칠 앓을 것 같이 아프지만 저는 이 책을 우리가 반드시 꼭 한번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작별하지 말아야 할 그 기억들이 이 책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겨울 혹시 제주도 여행을 가실 분들이라면 이 책을 꼭 챙겨가세요. 같이 가져가셔서 읽으시면 더 좋으실 거예요. 자, 이제 너무 아팠던 한강 작가님 책을 뒤로 하고 크리스마스에 작은 촛불 같은 게 켜져 있는 그런 희망찬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 책은 제가 작년에 읽었던 외국 소설들 중에서 가장 완벽했습니다. 클레어 키건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 여기에 띠지에 이런 말이 적어져 있는데요. 반드시 2권을 사라. 하나는 소장할 책, 하나는 선물할 책으로. 맞습니다. 보시다시피 책이 장편 소설 치고 조금 얇아요. 클레어 키건은 빼기의 달인이라는 별명이 붙은 작가이기도 하거든요. 문장을 고치고 고쳐서 꼭 필요한 단어만 남기는데 이 책 한 권 쓰는데 무려 10년이 걸렸다고 해요. 주인공은 석탄장수예요. 여러 명의 딸을 키우면서 성실하게 살지만 마흔을 앞두고 깊은 허무에 빠지게 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 노동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그리고 눈 내리던 크리스마스쯤 해서 그는 마을의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수녀원에 석탄 배달을 하러 갔다가 갇혀있는 소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인공은 그 순간 갈등하게 돼요. 그냥 못 본 척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어린 소녀를 구할 것인가? 이 책은 그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그런 책이에요. 영화로도 개봉이 된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영화랑 같이 보셔도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이번 겨울 꽁꽁한 마음을 녹여줄 어른들을 위한 동화. 얇은 책이 주는 단단한 위로를 한번 만나보세요. 자, 이번 책은 여름에 천년의 완주 좋아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그렇다면 올겨울엔 무조건 이 책입니다. 김금희 작가가 작정하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쓴 크리스마스 타임. 저는 사실 3년 전에 출간되자마자 읽어서 몰랐는데 이 책의 추천사에 박정민 배우가 또 있더라고요. 이 둘의 인연이 그때부터 이미 시작됐었나 봐요. 그래서 박정민 배우는 추천사에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꼬마 정구와 캐럴을 끄고 난 이 계절이 얼마나 말랐는지, 그럼에도 얼마나 포근한지, 그 간단하지만은 않은 겨울을 김금희 작가는 온몸으로 받아 적어낸 것 같다. 이 말이 진짜 이 책의 분위기에 딱 맞아요. 서로의 아픔을 다정하게 감싸주는 목소리, 그리고 따뜻한 유머로 힐링을 주는 그런 소설이거든요. 특히 겨울 되면 괜히 힘들고 외로우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럴 땐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이별한 사람들을 위한 소설 이라는 그런 부제가 달려있는데 정말 그 말과 딱 들어맞는 그런 소설이거든요. 표지도 정말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김금희 작가 특유의 다정한 문장과 겨울밤의 조용한 온기가 함께 어우러지는 책. 이 책을 읽고 나면 크리스마스 기적 같은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참고로 단편 모음집이니까요. 단편 소설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천년의 완주 읽으세요. 이번에는 그렇게 따뜻한 힐링으로 시작하는 소설은 아닙니다. 집에 돌아오니 엄마가 죽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119를 부르지 않았다. 엄마를 작은 방으로 옮기고 문을 닫았다. 이렇게 들으면 이 책이 무슨 범죄 스릴러인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책은 절대 아니에요. 이건 가장 차가운 현실을 담은 그런 소설이거든요. 제19회 세계문학상 수상작 우리가 겨울을 지나온 방식입니다. 주인공은 이제 50대 여자예요. 치매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죠. 어머니 명의로 나오는 연금 100만 원이 그녀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죽음은 그녀에게 이제 사회적 사망을 의미하는 거였고, 그래서 그녀는 어머니와의 작별을 잠시 뒤로 미루게 됩니다. 한편 그녀의 옆집에 사는 한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대리운전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아버지를 간병하게 되죠. 정말 그래서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진짜 마음이 아프면서도 진짜 우리 사회의 문제가 이건데 아무도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혹은 사회적 제도가 있거나 하지가 않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거든요.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간병을 해야 되는 남은 가족들의 그 의무라던가 혹은 마음이라던가 그런 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요즘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돈은 얼마가 든다부터 시작해서 이제 누군가가 간병을 하려면 어떤 사람이 쉬거나 혹은 간병인을 써야 하는데 사실 그러기가 대부분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간병이 영혼을 갉아먹을 만큼 힘들다 이런 표현을 많이들 하는데요. 그래서 이 소설이 특히나 마음이 아프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누구나 언젠가 이 간병이라는 겨울을 분명히 마주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정말 구원이 있을 것인가, 혹은 이 소설은 어떻게 겨울을 견뎌올 것인가 궁금하시다면 한번 꼭 읽어보세요. 자, 이번에도 굉장히 팬이 많은 작가님입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바로 최진영 작가의 겨울방학입니다. 사실 겨울하면 가장 기대되는 게 겨울방학이죠. 요즘 또 겨울방학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싫습니다. 아무튼 겨울방학이라는 제목답게 이 책의 주인공은 9살 꼬마 소녀예요. 그녀는 이제 어머니가 둘째를 낳게 되고 아버지는 바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고모네 집에 가서 겨울방학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고모의 사정이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았나 봐요. 꼬마의 눈에 봤을 때는 자기 집은 아파트에 살고 또 화장실도 2개 있고 냉장고도 3개나 있는데 고모 집에 가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모는 가난해서 빌라촌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조카는 순수해서 고모한테 막 이런 말을 던져요. 고모는 가난하니까 이런 집에서 사는 거잖아.
이제 아이들은 아기가 별로 없잖아요. 그냥 순수하게 보이는 대로, 그리고 세상이 알려준 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도 이제 고모한테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막 합니다. 하지만 고모는 그런 조카에게 절대 화를 내지 않아요. 대신 조카에게 삶의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 걸 알려줍니다. 세상에는 아파트도 있고 빌라촌도 있고 원룸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집이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한 달 동안 자기의 프리랜서 일을 멈추고 아이랑 놀아줘요. 엄마랑 아빠 아무도 그렇게 해주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어른이 된 조카는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 겨울 고모가 내어줬던 건 좁은 방이 아니라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삶 그 자체였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의 그 겨울방학의 그 묘미를 한번 느껴보고 싶다면, 가난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런 친절한 온기를 느껴보고 싶다면, 최진영 작가 특유의 그 문장력이 궁금하시다면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번에는 에세이란 거 알려드릴게요. 이분 또 굉장히 팬이 많으시죠. 최근에는 또 드라마까지 제작돼가지고 화제가 됐던 그 작가님, 장류진 작가의 여행 에세이 우리가 반짝이는 계절입니다. 이 책은 진짜 겨울 에세이예요. 왜냐면 겨울의 나라 하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북유럽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핀란드로 친구랑 같이 여행을 간 그런 여행 에세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의 풍경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 책은 여행이 중요하긴 하지만 여행 에세이는 아니에요. 여행 에세이라기보다는 친구와의 찐 우정에 관한 그런 에세이입니다. 특히 15년을 견뎌온 두 친구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읽고 나면 왠지 친구한테 전화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에세이예요. 책 속에서 장르진 작가는 15년 전에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사실 그때는 자기가 소설가가 될 줄 절대 몰랐대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정말 그래, 인생이란 정말 알 수가 없구나. 생각보다 훨씬 반짝이기도 하지만 정말 훨씬 엉뚱하기도 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이제 한 15년 전 아니면 20년 전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는 마흔쯤 되면은 일을 안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도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책 소개하겠다고 영상도 찍고 있고요. 진짜 인생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는 과거에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인생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 말은 미래의 우리도 지금과 정말 다른 그런 인생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희망과 가능성을 던져주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작가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의 황금기는 아직 오지 않았어. 그리고 훨씬 더 아름답게 반짝일 거야. 혹시 지금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 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반짝이는 계절이 곧 올 거예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 책입니다. 왕좌의 게임 좋아하세요? 거기 정말 자주 나오는 대사가 하나 있잖아요. Winter is coming. 하지만 인생의 겨울은 그렇게 친절하게 경고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건드리죠.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그렇게 인생의 겨울을 견디고 있는 분들이라면 좋아할 만한 에세이예요. 우리의 인생이 겨울을 지날 때. 이 책의 저자는 마흔을 앞두고 인생의 급류 혹은 겨울에 휘말리게 됩니다. 남편은 아프고 아들은 등교를 거부하고 본인은 아파서 퇴사까지 하게 되죠. 설상가상이라고나 할까요? 정말 삶이 말 그대로 얼어붙어 버린 거죠. 근데 이 책은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인생의 겨울은 망한 계절이 아니다. 오히려 잠시 멈춰야 하는 그런 계절이다. 라고 말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삶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겨울이 언제 올지 아무도 알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이나 혹은 안전을 보장받기를 원하는 마음보다는 삶의 예측 불가능한 그런 변화를 온몸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이 책이 말하는 핵심 메시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자처럼 따뜻하게 차를 한 잔 마시고 새벽에 고요해서 잠시 숨을 고르고 책 한 권을 다 읽어내려고 애를 쓰지 말고 마음에 드는 구절만 골라 읽는 그런 여유라고나 할까요? 그런 게으름의 시간을 본인에게 허락하라고 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겨울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그런 말처럼 지금의 웅크림은 단단한 봄을 맞이할 그런 준비가 되어줄 거니까요.
혹시나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있으시다면, 우울하거나 불안하시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자, 이렇게 소설부터 에세이까지 모두 8권을 한번 만나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소설을 좋아하세요? 한번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는 좀 여유를 가지시고 따뜻한 차 한 잔도 마시면서 그렇게 보내시기를 응원드립니다.